지금부터 자주 출제되는 함수 사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파일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이전 강의에 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날짜와 시간이라고 하는, 자, 여기 상단 위에 보면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자, 해당하는 파일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재는 1-257쪽을 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day라고 하는 함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래쪽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자, 실제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일자를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자, 기준일자는 지금 D2라고 하는 셀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주문일자는 B4부터 B6입니다. 자, 이 위치에 값을 좀 구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자, 기준일자라고 하는 거하고 소요일을 가지고, 소요기간이네요. 자, 소요기간의 이제 일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기준이라고 여기 소요기간일을 좀 빼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 위치에다가 계산된 결과를 좀 뽑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day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서 보면 기준일자가 연, 월, 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고 끝쪽에 있는 일자만 우리가 이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day라는 함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위치에, 자, 비사 위치에 셀 포인트를 놓은 상태에서, 자, 는 하고, 자, day라고 함수를 열어주면 됩니다. 자, day 함수를 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D2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됐고, 자, 이렇게 선택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절대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 주소. 자, 우리 키보드 값으로는 F4번 키 값이거든요. 자, F4, 키보드 이렇게 보면 상단 위에 이렇게 쭉 F1부터 F12번까지 있는 거 있죠. 예, 그 F4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F4 키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 해당하는 주소에 이제 달러 값이 이제 붙게 돼요. 달러 값은 움직이지 마세요. 뭐 고정되는 겁니다. 뭐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F4를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하나의 셀을 구한 다음에, 자, 이 위치에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거를 내릴 거거든요. 이 채우기 핸들이 내려갈 때 우리 소요 기간의 일값은 이제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같이 움직여요. 두 번째 칸을 구할 때 두 번째를 가리키게 되고, 세 번째가 될 때 세 번째 칸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위쪽에 선택한 이 기준 일자라고 하는 녀석은 이 채우기 핸들로 내려갈 때 얘도 같이 내려오면서 뭐 D3이 되거나 D4가 되거나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이지 못함을 막아주는 키가 F4번 키다. 그래서 달러 값이 붙는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정밀히 말하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숫자 값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 값을 안 주게 되면. 그래서 숫자 앞에만 달러가 붙어도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뭐 필기 쪽에 좀 열만 고정할 거냐, 행만 고정할 거냐 이런 거를 좀 따지지만 우리 실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F4를 한 번만 누르면 되는 뭐 이러한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F4번 키를 눌러서 이렇게 절대값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제 1은 갖고 왔죠. 그죠? 자, 는 하고 옆에 있는 이 소요 기간의 1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얘는, F4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내릴 때 계속 여기만 가리키면 안 되잖아요. 한 칸 내려가고 같이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자, 계산이 완료가 될 거고요. 자, 계산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내리게 돼요. 자, 여기 위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제가 여기가 채우기 핸들입니다. 얇은 십자 모양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요때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자, 밑에까지 이렇게 잘 계산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셀에서 이제 F2번 키를 눌러보면 안에 계산된 식이 보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F2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산됐다고 보이고요. 다시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서 F2번 눌러주면 되고, 자, 그 밑에 내려서 다시 F2 눌러서 계산된 식을 보면 돼요. 색깔로 보이죠? 이렇게 지정된 셀의 주소가. 그래서 ESC 키를 눌러서 다시 빠져나오면 돼요. 자, 이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가면, 자,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직 입력줄에서도. 자, 근데 우리 이제 어떠한 걸 선택했는지를 보려면, F2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어떠한 색깔의 어떠한 주소값이 사용이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요 F4번 키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계산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면 됩니다. 자, F4번 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주소의 개념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결과도 한번 확인은 하고 해야 되죠. 자, 우리 예제 만든 거하고, 자, 우리 옆쪽에 바로 데이 결과라고 하는 곳에 내용이 있는데, 자, 잘 완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워함수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함수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1-257쪽을 피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자,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자, 요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대요. 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자, 분 단위는 제외시키고, 자, 중요한 게 요거겠네요. 자, 시간 단위라 그랬어요. 자, 시간 단위니까 아마 나열되어져 있는 부분이 그 시간하고 분으로 아마 되어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분은 뭐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출발 시간하고 도착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9시에 출발해서 11시 반에 도착했다고 하면 뭐 이거는 그냥 뭐 2시간 걸린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분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계산해서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이 시간당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시간당 요금을 4,000원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착 시간의 시와 출발 시간의 시를 빼주면 되겠죠. 출발 시간의 시간이 당연히 적을 거고 도착 시간의 시간이 당연히 클 거거든요. 그래서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을 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할 때 그냥 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이 시간의 단위를 우리가 꺼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 값을 꺼낸 상태에서 4,000원을 곱하는 이러한 계산법을 우리가 이제 써야 되겠죠. 자,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의 차이니까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는 하고요. 는 하고, 자, 괄호를 먼저 열어줄 겁니다. 자, 이거는 시간 계산이 끝난 다음에 곱하기 4,000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괄호를 묶어주지 않고 하게 되면 뒤에 뭐 도착 시간 아니면 출발 시간 이거 하나에 대한 4,000원은 곱해진 상태에서 빼게 되면 문제가 좀 돼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괄호를 먼저 열었고, 자, 우리 아워 함수를 이렇게 열어주면 되죠. 함수 우리 불러오는 거는 첫 번째 강의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옆쪽에 있는 도착 시간을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를 닫고요. 자, 이렇게 되면 도착 시간만 구한 겁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자, 아워 함수를 열고 출발 시간을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를 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의 어떤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계산이 끝난 게 이제 이 전체 시간 걸린 게 되겠죠. 이 전체 시간 걸린 거에다가 곱하기 4,00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요 채우기 핸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 값이 해당하는 줄에 있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계산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앞전에 배웠던 뭐 절대값의 개념은 여기는 의미가 없죠. 이 채우기 핸들을 내릴 때 같이 얘네들도 움직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의미는 없이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옆쪽에다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괄호를 안 묶은 거예요. 자, 빼기하고,
자, 마찬가지 그 다음에 hour를 하고 자, 출발 시간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곱하기 40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산자 우선 법칙에 의해서 요 뒤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시간만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시간 계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000원 계산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값을 얻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4,000원을 곱해주세요 라는 이러한 소괄호를 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좀 큰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큰 값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 단위라서 잘 안 보이네요. 자, 제가 요거를 셀 서식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셀 서식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바꿔보면 자, 이러한 그 계산된 결과의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00, 그러니까 마이너스하고 4,000을 곱한 게 이제 엄청 크다 보니까 앞에 시간 구한 거를 이렇게 뭐 빼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값 자체가 워낙 큰 상태라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이 아닌 뭐 형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소괄호로 해서 우선순위를 묶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hour 함수 구한 것이 자, 동일하게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닛으로 가보죠. 자, 이제 분을 구하는 의미로 우리가 왔어요. 자, 밑에 문제가 좀 있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자, 258쪽 자, 진행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째 함수고요. 자, 분과 관련된 녀석이에요. 자, 미니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니까 표시 예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될 때 이 표시 예라고 나오는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띄워쓰기 여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봤더니 자,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하고 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얘네들은 글자거든요. 얘네들은 글자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자를 그냥 표시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직접 이렇게 땡땡 땡땡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그 띄워쓰기 여부는 아마 요 큰 따옴표를 양쪽으로 하는 곳에 띄워쓰기가 필요하면 뒤에 띄워쓰기를 해주면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보면 15시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띄워쓰기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쪽에 구한 게 자, C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제 hour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뒤쪽에는 분을 구하는 거니까 자, 분을 구하는 자, 미닛이 필요하겠죠. 자, 미니트가 필요할 거예요. 자, 미니트를 잘 써주면 되고, 자, 뒤에 보니까 요게 나왔어요. %라고 하는 연산자인데, 자, 우리가 엑셀에서 %, 연산자는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럼 함수, 글자, 함수, 글자.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한번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한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함수 열어서 사이사이에 %, 연결, 그 다음에 C라고 쓰고 또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니까 또 연결, 또 함수 쓰고 또 그 다음에 또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써지는 글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4번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함수, 글자, 함수, 글자.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는 자, 3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위에 올라가 볼게요. 자, 시작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요. 자, 는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내용은 지금 읽지를 않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건 읽어 보셔야 돼요. B3에서 B10이니까 이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C3에서 C10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이쪽에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이제 내용 설명하다가 요 영역을 또 말씀 안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읽어봐야 됩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디 계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 놓고요. 자, 는 한 다음에 자, 시간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hour를 이렇게 쓰고 자, 옆에 있는 자, 특허 신청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하고 가로를 닫죠. 자, 그 다음에 자, 연결 기호를 하고
자, 큰 따옴표하고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함수 썼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C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자, 또 연결해야 되죠. 자, 또 연결하고 자, 이번에는 자, 분을 구해야 되니까 자, 미닛을 주고 이렇게 함수 불러서 마찬가지 그 옆에 있는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택해야 돼요. 자, 가로 닫으면 자, 이제 분까지 구하는 함수를 썼어요. 자, 또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앰퍼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큰 따옴표하고 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 영역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이사이에 연결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앰퍼센트로 연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네 개의 그 함수와 작성된 실제 글자를 다 연결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선택한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내려주면 됩니다. 절대 주소는 지금 의미 없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주면 자, 각각 내려가면서 해당하는 특허 신청 일시라고 하는 값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F2 키하고 자, 취소 키인 ESC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F2, 그 다음에 빠져나올 때는 ESC 키를 눌러서 이렇게 빠져나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 계산되는 곳에 어떠한 셀 주소 값이 선택되어져서 계산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결과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잘 계산돼서 지금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요. 자, 정확하게 잘 계산이 됐고요. 계산된 결과에 보면 자, 요렇게 뭐 띄어쓰기 된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가독성 개념으로 조금 띄워서 썼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붙여 쓴다고 해서 전혀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한 답이고, 자, 가독성 때문에 아마 그 정답 파일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작성된 거와 큰 문제는 없다. 전혀 감점 요인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한 15분 단위로 우리가 이제 나눠 찍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두 번째 강의는 일단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자, 자주 출제되는 함수 사전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